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중대한 국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대표는 사퇴를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사망합니다. 사퇴하는 게 그나마도 뭐 1년 뒤쯤이 되겠죠. 재개할 수 있는 복귀할 수 있는 어, 뭐랄까 환경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다 끊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는 소위 말해서 이 여권의 본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진. 그 본진과 척을 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뭐 상당한 숫자가 있죠, 아직도. 근데 갈수록 이게 덩어리가 작아질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이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한동훈을 지지했다니까, 과거에는. 그 법무부 장관 때부터 쭉 이렇게 다져온 뭐가 있죠. 그런데 지금 뭐 저같이, 저도 뭐 한동훈 대표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제가 자부합니다만, 근데 그 후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고, 그리고 한동안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급을 아예 안 했죠, 그냥. 그게 한 달 정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고, 그 후에 이건 아니다. 그 사실 길을 이탈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던 그 내용과 다릅니다. 어, 여당으로서요, 여당 대표로서,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자신의 기본 본분 혹은 그 스탠스 자체가 뒤집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면서 국민의 눈높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눈높이도 있죠. 그런데 그 눈높이는 왜 용산만을 향합니까? 이재명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있거든요. 조국을 향한 국민 눈높이가 있고 김정숙을 향한 문다혜를 향한 문재인을 향한 김혜경을 향한 국민의 눈높이가 있어요. 부정적인 눈높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러면은요, 뭐 당연히 이제 이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한동훈 대표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꼬였다가 이제 그마저도 이제 계속해서 몸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버티고 있는 힘 하나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도 이 조정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언론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쨌거나 보수의 차기 주자, 미래 권력으로 뭐 이렇게 보고 밀어주는 그건데 그것도 갈수록 이렇게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갈수록. 왜냐하면 지지율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 보수의 대권 주자, 제1 주자 같으면은요, 상대 저 야권의 주자하고 대결해가지고 적어도 한 70%는 나와야지, 70%. 상대가 40쯤 나오면 여기는 한 30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은 40 중반, 여기는 10,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이거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벌써. 나중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한계가 벌써 노출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다가는 나중에는 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요. 황교안보다도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보다도. 자, 지금 한동훈 대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만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은 숨기고 어떤 것은 뭐 이야기해주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셔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 상황을 탈출할 수가 있겠나? 저는 쉽지 않고요. 저 사태가 가장 낫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동훈 퇴진 집회를 제가 검색했더니 벌써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구글에 걸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죠. 한동훈 퇴진 집회 국힘 폭발, 한동훈 퇴진 집회 30만 집결 이렇게 됩니다만 정말로 30만 집결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원래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이제 본진들이 여기에 합류하고 그 밖에 유튜브 중심으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정말 나중에 이 30만 같은 이런 거대 인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불 집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맞불 집회를 해도 말이죠. 한동훈 팬덤을 갖고는 10,000명 이상 모으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10,000명이 한계입니다. 10,000명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 가지고 셀카 찍고 하지만 그 숫자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 많아 보일 뿐이지 멀리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룹 임박을 해도 그 전부 1,000명에서 3,000명 그 내부의 이야기들이거든.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을 수가 있으면 한번 모아 보세요. 10,000명을 넘길 수가 있는지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여기 처가의 힘, 사기 공천, 뭐 한동훈 도망, 뭐 퇴진 집회 난리 났다. 저는 아직 이 퇴진 집회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쭉쭉 나오면요, 뭐 그 지난번 공천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어, 뭐 이런 식으로 너무도 많은 지금 이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표로서 벌써 자격 상실입니다. 이거 전부 본진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거구가 아니에요. 우파의 본진, 국민의힘의 본진, 여권의 본진들이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한동훈을. 그럼 지금까지도 한동훈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과거 본진에서도 일부 남아있을 겁니다. 일부예요, 일부.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동안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 국민의힘 지지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나 애착이 없이 한동훈만을 지지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들, 이들 중에 상당수가 넘어온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소위 이제 좌파에서 그쪽에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어서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한동훈을 생각해서 온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여권 지지층과 좀 다르죠. 때문에 한동훈이 살려고 하면요, 기본 본진의 지지 위에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본진이 멀어지는 상태에서 그분들만 붙들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게임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길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스스로 내려놓고 물러서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도 한동훈을 살리는 길이에요. 계속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싸우자 좀 용산을 그냥 이기려고 하면은 단순히 용산과 한동훈이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 우파 보수 뭐 이 세력들, 애국 세력, 이 세력 전체와 지금 맞짱을 뜨는 그런 상황이 온다. 좀 과장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이에요. 벌써부터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릴까 지금 망설였는데 한번 보셔야 돼요. 심평 변호사가 결국은 이거를 언급을 했잖아요. 보수 언론 향해 한동훈 사업 불가론을 주장했다. 지역 기반이 없다. 뚜렷한 상징 자본이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내세울 만한 뚜렷한 어떤 상품이 없다라는 거죠. 외모에 너무도 집착한다. 처가 리스크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을 했는데요. 처가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본가 리스크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본가 리스크도. 한동훈 대표는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은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 이민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도 약점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건데요. 노태우 이후 보수 대권 주자 중에 가장 약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약점들이 있어요. 그 본가, 처가 다. 그야말로 뭐 문재인 능가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물러선 뒤에 다 정리하고 다시 나오셔야 돼.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한동훈을 공격 안 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키워서 잡아먹는 것도 있고요. 이래저래 이제 그 강한 그런 그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저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벌써 지지율이 이렇게 푹 폭락하는 걸 보고요.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수십 차례 나왔잖아요, 벌써. 그 개딸들도 한동훈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어. 저거는 뭐 상대가 아니다라는 걸 그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대선을 꿈을 접었어요. 접고 밑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국회의원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맞으면 검증당하면서 그래서 이 소위 그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맷집을. 검증당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누가 비난하는 걸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어떤 비난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면서
얼마든지 때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정작 때리니까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이 아닌 거죠. 아직 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우월한 위치에서 피의자를 자꾸 대했지만 정치인은 맞는 자리거든요. 자기가 두드려 맞는 자리라니까. 맞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선 주자가 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맷집입니다. 맷집. 한동훈은 맷집이 약해요. 때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저거 아직 그 야권이 때리지도 않았어. 근데 때리기 시작해 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황교안 시즌 2가 아니고 황교안의 반도 안 돼요. 자칫하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을 이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여권 전체가 공멸한다고 봅니다. 조중동이 지금 미쳤어. 뭘 보고 한동훈에게 계속해서 몰빵합니까? 저런 스탠스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여권에서 계속 이탈하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서도 말이죠. 지지율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층에서 뭐 화답을 하겠어요? 자, 이분은 정말 각 잡고 지금 한동훈을 때리는데 충격적으로 이런 어떤 글까지 썼어요. 여기 가발 쓰고 뭐 가슴에 보형물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게 뉴스에 쫙 나갔어요.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지.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연예인들도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탑 클래스급이 되면 자기가 가발을 했는지 뭐 어떻게 지금 위장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거 속이고 있으면 나중에 들통나면 큰일 납니다. 하물며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이 외모라든가 이미지 이런 스타일도요.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자신을 위장했다. 컴프로치했다. 라는 것을 밝혀줘야 돼요.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는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훈은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대, 20대, 30대들이 볼 때는 뭐 그냥 그거야. 응?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위장된 모습만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한동훈을 제대로 이렇게 언급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전부 뭐 한가발, 뭐 한뽕,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요.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뉴스를 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 스스로 자기를 밝혀야 됩니다. 정치는 투명해야 돼요. 심지어는 과거에 중매가 아니고 결혼할 때 줄에 서신 분의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대학 교수인 것 같은데 어느 날 키가 조그만 아이가 찾아오더니 뭐 주례를 부탁했다 이런 말까지 좀 떠돌던데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인터넷 공간에 있다고. 키가 조그만한 아이?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그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봤을 때는 한 170 뭐 그 정도 뭐 그것도 조금 안 되는 그런 키로 제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80이 되어 나타났다. 그런 말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검사 조직사회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름이 한가발로 옛날부터 불렀다라고 또 그런 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있고 이게 그냥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커뮤니티가 원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도 한동훈 대표는 사죄를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사과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수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줘야 된다 그랬는데 안 해, 전혀. 그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이 없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잡았죠. 이명박 대통령 잡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치명적. 거기다가 이 보수의 큰 기둥들이 그 세 분 말고도요. 정몽구, 이재용, 그리고 SK 최태원 등등 그 대형 기업인들 다 뭐 구속하고 사법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 가야 돼요. 민주당으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심지어 이런 것까지 있어요. 30년 구형 벌금 1185억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주범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또다시 탄핵 겁박, 뽕뿌라 당대표 한동훈 즉각 사퇴하라. 뭐 이 의문,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해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연예인도 하는데 정치인이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근육이 있는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지지합니다. 다른 사진 많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이번 여름이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 버렸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다 보니까 뭐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다니고 와이셔츠 하나 입고 다니다 보니까 다 드러난 거지. 가슴에 근육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요, 팔 같은 데서 나타나요. 벌써 팔에서 팔 근육이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팔은 가는데 이 가슴에 이렇게 근육이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누구는 뭐 방검복이다, 방검복,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안전 위해서 이렇게 찾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정황상 그거하고 좀 다르다. 어깨 뽕, 여기 가슴 뽕 이런 거 다 넣었다라고 지금 인터넷 공간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층은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가 20대들 지지율, 10대 지지율이 안 올라오는 큰 이유 중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대머리면 어때요? 이런 당당한 자세를 사실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런 거는 눈속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진짜라면. 여기다가 또 요즘은 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사퇴하라라면서 내부 총질로 살모사. 또 살모사에 또 연결돼 가지고 탈모사라는 말까지 있더라고. 탈모사. 기가 막힙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치 안 돼요. 응? 여기다가 막장 공천 주범 한가발 한동훈, 보수의 지향 내부 분탕질 끝판왕, 한동훈은 좌파 떨거지들과 꺼져라.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금 이런 게 지금 버젓이 이 현재 국민의힘 앞에 상황이다. 광경이다. 바쁜 출근 준비 중. 이런 모습들. 정말 제가 화끈거립니다. 낯이 이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는 곳마다 가발 벗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외치고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과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 거기다가 또 이재명에게 농락당한 게 이거죠. 한동훈에게 회담 재차 촉구, 시급한 현안 처리하자. 회담 즉각적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동훈이 이거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지금 이재명하고 만나면요, 진짜 완전히 이제 사다리 끈기입니다. 본진하고. 민주 운명의 11을 맞아 이재명 무죄 여론전 판결 불복, 뭐 하는 여러 가지 사전 움직임이 있죠. 자, 이런 이재명에게 뭐 회담을 해주고 일종의 이재명에게 면죄부 주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무도 중대한 11월인데 회담을 덜컥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도 할 줄 모르는 거야. 완전히. 누리 PD가 여러 번 경고했거든.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이대로 가게 되면 길이 없다. 제 말만 따라 했어도 사실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지지자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보면 야만한 비판도 참지를 못하더라고. 그냥 파라라라 이런 스타일이야. 발칵발칵거리고요. 비판 못 받으면 그건 정치인이 못 되는 거지. 정치인은 비판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릇이 큰 사람들은 그 비판도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공도 키우고 소위 이제 맷집을 키워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 가면은 글쎄요, 길이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오직 믿는 것은 조중동 등 이제 언론의 이제 백업, 언론이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것, 그리고 차기 주자 지지율이죠. 이게 올라오면은 한동훈이 그나마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답보 상태이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뭐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지금의 이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내부 정리를, 집안 정리 좀 하고 본인에 대한 신상 정리 좀 하고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회담 하겠다고 받는다 했다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한동훈 이야기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할 건 해놓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